안녕하십니까. 마음우체국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사연에 답변해 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합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재수생입니다. 고3 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등교 거부 등의 무기력증도 심했었어요. 막판에 정신 차리고 스퍼트 내긴 했지만 초반에 무너지니 역부족이었고 원래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학벌 컴플렉스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취하며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또다시 무기력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열등감이나 자책에서 비롯된 우울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으나 이렇게 무기력하진 않았는데 4월에 몸이 안 좋아 일주일 동안 강제로 휴식을 취하고 나니 정말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공허해졌습니다. 디데이는 주로만 가고 부모님께 죄책감만 드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니던 학원마저 끊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도 방문해 봤으나 의사의 냉랭한 반응에 죽고 싶어져서 그 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자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몇 자 남겨봅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현재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적어주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우울증의 심각도를 고려할 때 먹기, 자기, 씻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 관리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고3 때부터 생긴 우울과 무기력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가중되어 오시는 것 같고요. 이제는 계획대로 행동할 에너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번아웃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의지를 새로 다지기 위해서 정신과도 방문하셨는데 의사분이 냉랭한 반응을 하셔서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모두가 막히니까 더욱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편안하게 털어놓거나 나누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고 이겨내려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1순위는 매년 학업입니다. 모든 대학을 순위로 매기고 학력을 마치 개인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재수나 편입을 통해서 대학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입학하자마자 취업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연자님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신 것 같고요. 이미 지질대로 지친 상황에서 겨우 힘을 짜내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성취에 대한 압박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그 방향을 잃고 멈추는 시간은 언제든지 미래에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지금 모든 것을 멈추게 된 이 시기가 오히려 삶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연을 풀어내면서 사연자님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허락하는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허락하는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기자비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기자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과도한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대신에 너그럽고 스스로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실패를 피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연자님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야박하고 매몰차입니다. 마치 다리를 다쳐서 못 걷는 사람한테 당장 일어나 뛰어가라는 식으로 자신을 과하게 탓하거나 몰아세우는 듯 합니다. 사연자님을 스스로 쓰레기라고 깎아내리는 표현이나 학벌 컴플렉스나 열등감, 자책감 이런 단어를 보고 자신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아마 열등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만이 경험하는 고통은 아닐 거지만 사연자님한테 열등감은 아주 큰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 감정을 보통 열등감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열등감을 토대로 세운 목표는 사실 언제나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 보이는 타인이 있으면 목표가 그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현재의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닌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 즉 외부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취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보상도 지연이 됩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이 쌓일 때 이것이 자신감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목표가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스스로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강하면 자신감이 쌓일 수가 없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때가 올 때까지 언제나 스스로에 대한 부족한 느낌을 느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감은 잠깐 들 뿐입니다.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비교하면서 또 자신을 부족한 사람, 그리고 빨리 성취해야 하는 사람으로 느끼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고 잠깐 쉬는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연자님께서 내가 밥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어딨어? 12시간 공부해도 모자른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엄격하게 말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밥을 먹을 힘도 없을 만큼 내가 지쳐 있었구나 하고서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연자님 자신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천천히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몰아세우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잠깐만 자책하거나 비교할수록 나에게 큰 피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시간에 차라리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스스로 의식적인 비난을 멈추고 생각의 주의를 다른 행동으로 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학벌이라는 사회적인 기준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내적 기준과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곳을 여행하고 싶은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죽고 싶은지 등등 사연자님의 흥미라든지 가치관,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지를 정할 때 삶의 동기와 의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모든 욕구가 사라진 상황이지만 진정으로 휴식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면 욕구가 다시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당장은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명확하고 솔직하게 알리시고 집으로 내려가셔서 환경 변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